세계 경제 위기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나라인데 이 사람은 못 버티고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고.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를 대응하겠다고 고액 자산가 단 12,000명만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걷는데 이미 법이 통과가 됐어. 곧 거둘 거야. 세목이 신설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일회성 세금이야. 코로나 대응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겠다. 사실상 세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불우유토끼 성금 같은 거야. 일회성 강제 불우유토끼 성금. 그런데 말이 성금이고 말이 코로나 대응이지 이 용처를 보면 뭐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데 뭐 교육 사업에도 쓰고 가스 사업에도 쓴대. 말은 코로나 대응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돈 필요하니까 이 명분을 가지고 돈을 걷어서 쓰겠다. 여기에 가까운 거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여당 집권당에서 이 세금을 거두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금은 단지 국민의 0.8%만 내는 거다.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지. 그러니까 반발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일부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한국의 여당에도 더민당에 이상민이라고 5선이나 해먹은 의원이 있어. 중진이지. 얘가 이 부유세를 들고 나왔어. 부유세를 신설해야 된다. 논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부자들에게서 걷어서 메꾸겠다. 괴상한 논리야. 여당은 사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 그랬거든. 그치. 늘려도 된다. 늘려야 된다. 실제로 국가 부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결산 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620 몇 조, 630조 가까이 됐었거든. 2022년 문재인이 퇴임할 때 예상은 1000조가 넘어가.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60%가 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걸 괜찮다 그래 왔다고. 근데 여당의 중진이 이제는 또 국가 부채가 늘어서 위기 상황이라는 거야.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걸 근데 세금을 늘려서 메꾸겠다. 세금을 더 걷어서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표가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들 단골 메뉴를 또 들고 나온 거야. 부자들만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 심지어 이 이상민이라는 인간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세금을 만들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는다더라. 우리도 걷어야 된다. 아르헨티나처럼. 또 세금 수집하고 난리네 진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수집해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무슨 영국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무슨 스웨덴이다, 노르웨이다. 이제는 하다 아르헨티나에 무슨 세금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그 세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르헨티나라는 곳은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따라하자, 아르헨티나를 본받자고 할 때는 우리가 단지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무슨 프랑스, 어디 미국, 일본을 본받자라고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 아르헨티나는 원래 세계 8대 경제 대국이었어. 진짜 부자 나라였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보다도 잘 살았어, 한때는. 그런데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이제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세계에서 최고 단골이야. 지불유예 선언. 이제 돈을 못 갚겠다, 우리는. 나중에 갚으마. 이걸 한번 하면 국가 신용도가 당연히 떨어지고 국채의 금리가 엄청나게 뛰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짓을 단골로 해. 이제 아르헨티나는 대공황 때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됐던 나라야. 대단한 나라지. 그런데 페로는 못 견디고 무너져 버렸어. 세계 경제 위기를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나라인데 이 사람은 못 버티고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이 사람이 했던 짓을 보면 지금 정부가 문 대령통에 하는 짓과 굉장히 닮았거든. 예를 들면 명목임금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왕창 거둔 세금으로 단기간에는 흥청망청 굉장히 잘 살았어. 그렇겠지. 잘 들어봐. 노조 지원해주고 무상교육해주고 나라에서 집 지어주고 휴가 비용 지원해주고 노동자용 무상의료 도입하고 주유수당 도입하고 전국에 노동자용 시설 짓고 이게 단기간에는 유지가 됐어. 다들 즐거웠지. 근데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장기간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명목임금은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떨어졌어.
노동자들의 삶이 더 피폐해진 거야.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 살게 된 거지. 그리고 세금 때문에 부유층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무너졌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고. 그치. 후한표론만으로도 굉장히 설쳤잖아. 지금 누구처럼. 그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런 식이었어. 완전히 포퓰리즘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어. 오죽하면 페로니즘이라는 단어가 생겼겠냐. 이 에바 페론이 기업인들의 부인들을 대통령 궁으로 불러서 저녁을 먹는 거야. 만찬을 즐기고 났는데 갑자기 통을 들고 나타나. 누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는 거야.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서 각자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을 기부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귀걸이 빼갖고 막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부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팔찌 풀고 반지 빼가지고 막 그 함에다가 막 집어넣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걸 다 모으면 얼마나 될 것 같니? 얼마 안 되지. 뭐 기껏해야 억대 될까? 뭐 십수억 원 될까? 다 합쳐도?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돈으로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안 썼을 것 같아. 그냥 쇼를 한 거야. 이걸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런 장면은 모조리 다 방영이 돼서 국민들이 국모다 이러고 막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근데 얘네가 이제 군부 쿠데타로 축출이 되는데 얘네가 쫓겨날 때 에바 페론한테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이 나왔어. 이걸 지가 뭐 슈킹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보석을 내놓겠습니다 하던 꼴이랑은 너무나 달랐던 거야.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어. 어떤 번영의 길, 성장의 길, 선진화의 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게 증명된 패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근데 부유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재산 형성한 거에다가 또 세금을 매긴다는 거잖아. 그러면 2, 3중 과세 아니야? 그치. 부유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2중이고 심하면 3중 과세가 되는 거야. 이미 소득세 냈고 상속세 냈고 세금을 다 냈다고. 여기에다가 단지 그걸 많이 가지고 있고 지켜왔다는 이유로 모았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세금을 더 물린다는 게 말이 되나. 명분이 없는 세금인 거야 부유세는. 우리가 쓸 돈이 있어. 돈 필요해. 그러니까 니들이 돈 좀 내라. 돈 많잖아 니들.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국가 부채가 늘었어. 그 국가 부채가 누구 때문에 늘었니? 부자 때문에 늘었니? 아니야. 지들이 늘린 거야. 지들이 온갖 삽질, 온갖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국가 부채를 5년 만에 60%를 늘려놨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돈 니들이 갚아라. 니들 돈 많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신난다. 나는 세금 안 낸다. 부자만 낸다. 부자한테 돈 뺏어서 이재용한테 돈 뺏어서 나한테 나눠준다. 아싸 하고 있는 애들이 한심하고 멍청한 애들이야. 부자의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줄 알고 나는 평생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고 앉은 건가? 나라가 부자한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조직이냐? 나라가 홍길동이야?